자, 우리 교재 이제 223페이지. 자, 입문서의 223페이지에 자, 우리 국토법의 이제 마지막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다라고 해서요. 요 국토의 후개발 체계로서 저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할구역의 토지를 이렇게 써라. 용도지역 같은 거 다 정해줬죠. 그럼 그 용도에 맞게 실제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지 허가를 먼저 받는 거예요. 허가.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는 계획에 맞게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지 자, 행정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 이런 계획적 개발, 즉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게 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미리 행정청에게 허가부터 받아라. 난개발 방지인데 그럼 이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주인공이 허가권자예요. 그래서 허가권자 누구한테 와서 허가받는 거냐? 자,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됩니다. 특광시장, 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개발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왜 특광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을까요? 우리 도시군관리계획도 관할구역 모 단위로 입안해갖고 결정해요. 특, 광, 시, 군.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했죠. 그럼 그 도시군관리계획에 맞게 토지를 개발하는지 허가도 특광시장, 군수에게 그대로 와서 받습니다. 다만 이 난개발의 우려 없이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 그거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요. 이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 이때는 일체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 얘는 매주 나옵니다. 자, 이름대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체계가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네요.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개 사업을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 배울 건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 뭐 시설 사업을 하든 개발 사업 하든 철저하게 선계획, 후개발 체계, 계획적으로 개발하니까 난개발의 우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는 항상 두 개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할 수가 있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하려면 뭐를 받아야 되냐?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할 때는 일체 허가 안 받아요. 그럼 이제 허가 대상. 자, 허가 대상 6가지가 있고요. 요게 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개념. 자, 먼저 1번에 건물을 건축할 때 이 건물 건축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부터 받아라. 이유는 건물 건축하는 게 계획에 맞게 건물 건축하는지 또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지 자, 주변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뭐 기반시설 하나도 없는데 건물부터 때려 지어놨다. 그게 한마디로 뭐냐?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주민들 입주해도 생활 못하죠. 그래서 건물 건축하는데 주변에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건물의 주변 환경을 다 오염시키고 경치를 파괴하고 하는 건 아닌지 이름 건물 건축하는 게 난개발인지 먼저 허가부터 받아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도 허가 받는데요. 공작물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 그거를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도 다 사람이 짓는 거니까 건물도 공작물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건물은 따로 취급하고요. 건물 이외의 공작물 건물하고 다를 바 없는 큰 거 난개발 갖고 올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공작물 우리 산에 보면은 송전탑 같은 거 있죠. 거대한 거 그런 것들 다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또 광고판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공작물. 그래서 공작물 설치할 때도 난개발인지 다 허가부터 받고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도 허가 받아라 했는데요. 형질 변경. 자, 형질 변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이런 행위를 토지의 형상을 바꾼다 그래요. 우리 뭐 형상기억, 합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형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형상은 모양을 얘기하죠. 모양. 토지의 모양을 바꾼다라고 그래요. 형상 변경.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이런 말 표정 보니까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절자가 끊을 절자, 산 중턱을 잘라내는 거. 그래서 뭐 땅 깎기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성자는 이룰 성자, 땅을 만두는 거예요. 흙 쌓기. 정지는 땅을 고른다,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거. 포장.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이런 행위가 있으면 원래 그 토지의 모양이 바뀐다, 형상 변경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토지의 형질 변경 개념을 우리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뭐 포크레인 갖고 땅 파내고 뭐 하는 건데 이거 뭐 그림 봐도 잘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경사지. 자, 여기다 건물은 그대로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경사지 그대로 건물 지으면 좀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경사지를 평지로 바꾸는 거예요. 평지로 바꿔놓고 대지를 조성해서 건물 건축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평지로 바꾸는 공사를 우리가 평탄화 공사한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제 대지라고 한다면 요 위에 올라가 있는 산 부분, 요거 이제 포크레인 갖고 흙 싹 파내가지고 잘라버립니다. 여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린다. 그래서 끊을 절자 써갖고 요거를 절토한다. 이렇게 표현해. 절토. 그럼 절토하면서 파낸 흙 여기다 갖다 쏟아부었고 요거는 메꿔갖고 땅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니까 요거를 성토한다. 성토. 그래서 절토, 성토를 통해서 경사지를 평지로 바꿔요. 그리고 이 집안을 보니까 울퉁불퉁해. 집안이 울퉁불퉁하니까 큰 롤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을 평평하게 다지는 거예요. 그거를 정지한다라고 해요. 정지. 그래서 여기서 정지가 수톱? 그 정지가 아니고 정지, 땅을 고른다. 이 정지 공사하는 거 우리 주변에 뭐 할 때 볼 수 있을까요? 도로 같은 거 공사할 때 보면은 큰 롤러 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게 정지 공사라고 그래요. 정지. 그리고 여기다 뭐 아스팔트 포장했다. 그러면 이건 뭐 도로가 되는 거죠. 포장. 그래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자, 이런 행위가 있으면 원래 그 토지의 모양이 다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 갖고 무슨 행위라고요? 형상 변경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여기서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를 메꾸는 게 공유수면 매립인데, 자, 이 공유수면 매립을 성질 변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질 변경. 토지의 성질을 바꾼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이 바다, 이쪽이 육지. 자, 육지 쪽으로 쏙 들어온 바다 부분, 무슨 호, 뭐 경포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요 입구에다가 방파제를 설치해갖고 딱 막아버립니다. 딱 막아버리고 바닷물 싹 퍼내고 담수화 조치해서 여기 땅 흙 쏟아부어갖고 메꿔갖고는 땅을 새로 만들었어요. 바다를 메꿔갖고 만든 땅.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불렀을까? 간척지라고 그랬죠. 간척지. 그런데 간척이라는 말이 엄청 어려운 일본 말입니다. 일본식 조어라서 이제 간척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매립지라고 그래요. 매립. 바다를 메꿔갖고 만든 땅. 매립지. 그러면 바다 밑에 땅 있어요? 없어요? 바다 밑에 땅 있다 없다? 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안 돼. 다 있어요. 대륙 좌하고 다 있어요. 근데 바다 밑에 있는 땅은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이걸 매립해갖고 농지로 바꿨다. 농사 지을 수 있고, 대지로 바꿨다. 그럼 건물 지을 수 있고,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성질로 바꾸는 거예요. 성질. 그래서 이 공유수면 매립을 성질 변경. 그래서 합쳐갖고 형상 변경할 때 형, 성질 변경할 때 질. 따갖고 형, 질, 변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형질 변경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풀어갖고 물어봐요. 풀어갖고 특히 요거 공유수면 매립. 저 공유수면 매립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O, X. 맞췄어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행위가 무슨 행위다? 형질 변경. 그래서 형질 변경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풀어가지고 물어보니까 특히 공유수면 매립은 우리 시험에 몇 번 기출. 그래서 이런 용어부터 하나씩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속 채취, 흙, 돌, 자갈, 바위, 모래. 토속 채취하는 것도 다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찔끔찔끔 채취하는 게 허가 대상이 아니고 건물 같은 거 짓기 위해서 산 하나를 파내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막 폭파시켜갖고 그냥 산 하나를 파낸다. 그러면 멀쩡하게 있던 앞산 막 없어지고 그래요. 이게 무분별한 토속 채취가 대규모 난개발의 주범이라고 그래요. 특히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모래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 건물 지을 때 모래 그거 어디서 갖고 올까요? 바닷가 모래 쓴다. 그러면 작살나요. 염분기 때문에 금방 철근 이런 거 부식돼갖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강바닥 긁어가지고 모래를 채취하는 거예요. 강바닥. 그래서 우리 4대강 사업할 때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그거 대부분 뭘로 메꿨냐? 강바닥 긁어가지고 그 모래 팔아먹어갖고 좀 비용 충당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강바닥 긁어갖고 모래를 채취하는데 또 그 집사람한테 야 등 좀 긁어줘 그러니까 손톱을 쫙 세워갖고 쫙쫙 긁어대듯이 강바닥을 쫙쫙 긁어대면 수중 생태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속 채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난개발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다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한다 그래요. 이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됐든 토지의 분할이든 국토법에서 토지는 다 의미가 건물이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건물이 없는 땅. 그거는 토지, 국토법 적용. 그러면 우리 건물이 있는 땅은 뭐라고 그럴까요? 건물이 있는 땅.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 대지는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딱 이분법이요. 건물이 없으면 토지, 국토법. 건물이 있으면 대지, 건축법. 그래서 건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작게 나눈다 그죠? 토지를 분할하는데 이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고 세 가지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요. 뭐 건축법 이런 거 우리 안 배웠으니까 첫 번째 것만 볼게요. 첫 번째. 자, 용도 지역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갖고 녹, 관, 농, 자, 녹지하고 우리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얘들은 묶어가지고 또 무슨 지역이라 그래요? 비도시. 그래서 녹지하고 비도시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녹관, 농자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럼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하려면 허가부터 받으래요. 왜요? 자, 얘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얘들 다 성격이 무슨 목적일까?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 보존. 이런 보존 목적의 용도 지역은 토지 분할부터 다 허가 받아야 돼요. 이유는 저 우리 시골 같은 데 와보면 산 하나가 그냥 한 필지입니다. 몇천 평 돼요. 그럼 이런 넓은 땅에 건물도 짓고 개발하고 싶다. 그럼 일단 이 넓은 땅을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적당한 크기로 나누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넓은 토지를 분할해 놓고 대지를 조성해서 분양해 갖고 건물도 짓고 할 수가 있죠. 즉, 이 넓은 토지를 분할하는 게 개발의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지역들은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요? 보존할 곳이니까 이런 개발의 시작이 되는 토지 분할부터 다 허가 받아 갖고 해라. 그래서 녹관, 농자, 녹지하고 비도시 여기서는 토지 분할부터 다 허가 대상입니다. 그다음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 그래요. 쌓아놓는 것을 두 글자로 적치한다 그래요. 물건을 적치. 그럼 들판 같은 데 쌓아두면 야적한다 그러죠. 야적. 그래서 쌓아두는 것을 적치. 그럼 물건 하루 이틀 쌓아두는 게 아니고 얼마 이상? 1개월. 자, 얘도 몇 번 기출이니까 물건 적어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를 받는데 자,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녹관자.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얘들 역시 보존할 것 이런 데서는 물건도 함부로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 쌓아두려면 다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무슨 지역이 빠져요? 농림지역이 빠진다. 이게 작년에도 기출 재작년에도 물어봤고요. 잘 물어봐요. 농림지역은 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농림지역에서 물건 쌓아둘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이유는 우리 저 요새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논바닥 추수 끝나가지고 볏짚들 묶어갖고 큰 휴지처럼 테이핑해갖고 논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 물건 쌓아두는데 뭐 난개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냥 농사에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거지 난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은 이런 농사에 수반해갖고 농기구를 쌓아둘 수도 있고 이런 볏짚 같은 거 이런 것들 쌓아둘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농림지역은 물건 쌓아두는 게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분할하고 이 두 개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토지 분할할 때는 녹, 관, 농, 자, 농림지역도 다 포함. 그런데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녹, 관, 자, 농림지역은 빠진다. 그래서 이 6개입니다. 이 6가지 얘기는 그냥 알아서 니들 맘대로 해라 그러면 나 단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부터 받아야 개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허가받기 전까지는 이 6가지 행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허가 대상 6가지를 국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금지. 못하는 거예요. 허가받기 전까지는 못한다. 우리 국토법 56조 1항에서 다 금지시켜놨어요. 허가받기 전까지 못하는 건데 그럼 어디서 못하게 금지할까요? 어디서 금지가 돼요? 이 6가지 행위는 어디서 금지한다? 한국입니다. 한국 어딘지 아시죠? 코리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 금지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 무슨 법 공부하고 있어요? 공법도 공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공법 중에서 국토법 공부하고 있죠. 자, 국토는 전국토라고 그랬어요. 전국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이 6가지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전국토에 일반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든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든 다 우리나라에서 허가 대상하면 6개는 무조건 공통으로 나오는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6가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자, 뭐 어렵지 않아요.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그래서 뭐 건공, 토토토, 물, 막 글자 따갖고 애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토토토가 또 뭐냐? 토토토. 아무튼
건공 토토토 물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6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이거부터 확실하게 일단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6가지는 허가받기 전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금지되는 행위라도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즉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행위다라고 해서요. 첫 번째,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자, 응급조치 이거는 말 그대로 응급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긴급. 그래서 태풍 왔고 홍수 나왔고 다리 떠내려갔다 다리 복구하고 그런 거 있죠. 이재민들 숙소 마련해주고 이런 응급조치는 긴급한 거니까 허가받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데 대신 했으면은 1개월 내 허가권자에게 신고는 따로 해줍니다. 응급조치 했습니다. 1개월 내 신고는 따로 해줘라. 그런데 허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경미한행위 할 때 경미한행위도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다. 경미한행위. 그럼 경미한 거 우리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갖고 이번에 이제 시장 가갖고 화분 또 멋진 거 한 10만 원짜리 화분 또 멋진 거 하나 사왔어요. 큰 거 집에 쓰려고 화분 사갖고 요 화분에 이제 담을 흙이 있어야 되니까 화분에 담을 흙 우리 뒷산에 약수터 가면서 화분에 쓸 흙을 삽으로 좀 퍼왔어요. 그럼 화분에 쓸 흙을 저 뒷산에서 퍼왔다. 토속 채취다? 아니다. 토속 채취 아니요? 아니 흙을 퍼왔으니까 토속을 채취한 거죠. 그러니까 토속 채취인데 아니 화분에 쓸 흙 좀 퍼왔다고 뒷산이 난개발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위냐?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논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화분에 쓸 흙을 퍼온 것은 토속 채취한 건데 경미한 거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뒷산에서 흙 몇 킬로를 퍼왔습니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도 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경미한 것은 허가, 신고 다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 행위를 여태까지 했어도 다 무슨 행위였냐? 경미한 거에 해당해서 허가받고 그럴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경미한 행위의 범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농사 짓는 거. 요 농사 짓는 거 생업. 요거는 다 경미한 걸로 봐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농사 짓기 위해서 공작물,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요. 농사용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는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농사용 비닐하우스. 요거는 농사, 경미한 걸로 봐서 허가 없이. 또 형질 변경하는데 농사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 객토하고 개간하고 더 좋은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작을 위해서 형질 변경한다고 그래요. 경작. 농사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할 때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또 농림지역에서 농사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거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농사는 다 경미한 걸로 봐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크게 응급조치, 경미한 거 이런 것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제가 올해도 2문제가 나왔는데요. 항상 지문 1번, 2번은 이거예요. 허가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부터 따져볼 수가 있어야 되니까 허가 대상이냐 예외냐 요거부터 특히 허가 대상 요거부터 확실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